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임차인이 올바른 대학 요건과 대학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을 떼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강의하는 이러한 요건만 몇 가지만 지키면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택 임차인은 임차인의 경우 보시면 채권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 자체가 채권 계약입니다. 그래서 채권 계약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만 해놓으면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은 소유권이죠. 소유자와 물건과 채권이 충돌 시 물권 우선주의에 따라 소유자가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소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도령이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후 입주를 해서 이제 거주하는 동안에 소유자가 비소유자로 바뀌게 되면, 변경이 되면, 요 임차인은 매매는 이게 매매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매는 임대차를 깬다는 이야기를, 임대차가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 우선주의에 따라서 채권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례 때문에, 과거에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게 된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채권에서 물권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물권화가 되느냐? 채권계약에서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항 요건은 주민등록과 주택인도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입신고라면, 국가기관, 즉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에다가 등재를 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라고 하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한 거로 본다. 근데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전입신고한 걸 갖다가 올바로 못했을 때에는 주민등록이 우선하냐, 내 전입신고가 우선하냐, 나의 전입신고서로 적법하게 정정해서 수정을 하면 나의 전입신고 시점으로 모든 기록이 변경이 되고 그게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가끔 보면 주민등록이 잘못돼 가지고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고로 정정해서 하게 되면 이제 그 전입신고한 시점으로 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주택인도는 무엇이냐? 이 주택인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폭넓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폭넓게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주택을 인도만 하고 거주 안 해도 대항력이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를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주도 주 거주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다른 데서 이제 5일을 거주하면서 이 주민등록 된 집, 전입신고 된 집에서 이틀만 거주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대항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법원 판례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주를 말하는 거죠. 거주. 이 두 가지 요건은 필요 충분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입신고는 5월 10일 날 했는데 주택인도는 5월 12일 날 했다. 그럼 두 개를 마지막으로 갖춘 다음날 새벽 0시에 대항력이 있으니까 5월 13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항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나 공매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요,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에서 우선에 변제받을 때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으로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죠. 이렇게 이 일반 매매에서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대항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확정일자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나 몰라서 경매나 공매에 당할 때에 확정일자로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면 채권에서 물권화가 되는 거죠. 물권화가 되는 거죠. 이 대항력 발생 시기가 되면 채권에서 물권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도령이가 계약을 맺고 입주하고 그리고 주민등록까지 갖췄다고 하면, 그 갖춘 시점이 언제냐면 5월 12일이다. 그러면 대항력은 5월 13일 오전 0시에 발생하는데 소유자가 언제냐? 5월 13일 이후다. 그러면 이 소유자는 등기가 오전 9시에 되고 이거는 새벽 0시가 되니까 이게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화가 되다 보니까 물건이 같은 물건 상호간에는 임차권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에 먼저 대항력이 발생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와 계약한 임대인의 질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질을 승계시킬 수 있고, 이러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가 당하게 되면 임대인이 지위가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배당 요구 동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권으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항력을 주사해서 계속적으로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인의 질을 승계시켜서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알고서 이제 본 강의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권과 대항력에 대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을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때에는 그 이길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전입신고라는 것은 대항력권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가족이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입세대 열람할 때는 동거인 포함해서 발행해야 됩니다. 동거인이 이 가족관계이다 그러면 그 동거인이 최초 전입 시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거죠. 설령 임차인이 나중에 대항력권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항을 보면 제1항에서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기태 임대할 권한을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임대인의 질을 승계한 것을 본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면 종전 임대인의 질을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게 되는 거죠. 이건 자동 승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대항력권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 등 가족이 주민도 포함된다. 해서 여기서 가족의 범위를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79쪽에 가족의 범위를 보면 제1항.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본다.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직계 혈족이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제2항,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거죠. 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 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따라서 동거인은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임차인이 세대주인데 입주하지 않았을 때에 먼저 이제 입주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임차인이 다시 와서 세대에 합가가 되면
합과한 시점이 아니라 동거인이 최초 대항력권을 갖춘 시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갖춰지게 되는 것. 그때의 동거인은 배우자라든가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이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가 포함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거래로 주택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권을 모두 갖추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01-30902, 물론 이제 주택임대차법 제3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종료 시에는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일반 거래는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보면 주택이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이 발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해서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에게 인식할 정도여야 한다. 그러니까 주민등록과 거기에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이번에는 이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에서 전입신고 방법은, 단독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이 한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번지만 일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초동, 방배동 100번지까지만 일치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과 같은 집합 건물에서는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지번과 동호수를 정확하게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이게 등기부에 있는 구분호수와 건축물 대장이 다를 때는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번지 천사아파트 108동 천사호 일대에는 동과 호수를 정확하게 일치한 주소로 전입신고와 주택을 인도받아야 이 전입신고와 주택을 인도받은 다음날 새벽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새벽 0시 이후에 소유자가 제3자로 이전되더라도 이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와 계약한 임차인이지를 임대인이 승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상가 임차인도 일반 상가 건물에서 주소만 일치하면 되지만 집합 건물에서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한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상가 건물 임대차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상가 건물에서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반 상가 건물에서 소재하는 지번만 일치하게 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상가 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법상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집합 건물 상가에서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주소로 사업자 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춰야만이 다음날 새벽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번엔 특수한 경우인데,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죠. 이와 같이 단독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토지의 근저당을 설정 당시에 이제 국민은행이 이제 근저당이 설정된데 5월 10일 날 근저당이 설정 당시에는 뭐 건물이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건물을 신축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고 여기에 사용 승인이 나고 승인,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건물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사용 승인 되면은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 승인 시점이 6월 10일이고 건축물 대장은 6월 13일 날 만들어졌고 건물 보존 등기는 6월 20일 날 이루어졌다 하면, 그리고 6월 20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이 근저당권자가 뭐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 근저당이다. 이렇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과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이 다를 때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를 가지고 한다. 왜 그러냐?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다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때에 우선 변제권은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이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용수익권은 건물에만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토지만 압류재산 공매로 낙찰받으면 인수하죠. 그러나 일반 매매로 사면 승계하게 되죠. 일반 매매로 사게 되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동 임차권을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 지분 비율만큼은 공동 채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로 매각되면 토지 임차권은 소멸되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A 임차인, B 임차인, C 임차인이 있는데 A 임차인이 6월 12일 날 입주하고 이 사람이 6월 13일 날 입주하고 C 임차인은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서 6월 25일 날 입주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고 이제 경매 절차에서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거죠. 이게 경매가 들어갔다. 경매가 안 들어가면 모두가 다 대항력이 있지만 경매 절차에서 들어갔다.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됐다. 이때 말소 기준 권리는 이 근저당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돼서 낙찰받은 사람은 요 A와 B가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면 인수해야 되고 배당 요구했다면 미배당금을 인수해야 되고 요 C는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단독 다가구주택에서 건물과 토지 말소 기준 다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말소 기준 중 가장 빠른 날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말소 기준권리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건물이고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 수익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건물에서만 대항력이 있지 땅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이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일 때에 토지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변제권만 있는 거지 땅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땅만 낙찰받은 사람은 이제 인수하지 않지만 일반 매매를 사게 되면 승계할 수도 있다는 걸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우리가 상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택 임차인이 올바른 대항력권을 갖추고 대항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기 전에 또는 같은 날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임차보증을 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런 팁도 여러분한테 줘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A 소유자가 임대인으로 해서 이 이도령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사람들끼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시가 2022년 1월 10이고 잔금이 2022년 2월 10일 날이다. 이게 30일 간격을 했다. 그 계약금은 2022년 1월 10일 날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계약금. 그리고 2022년 2월 10일 날 잔금을 지급했는데 지급하고 또 2022년 2월 10일 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잔금 지급하는 날 소유자를 변경해버려요. 비소유자로 변경해버리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생기냐? 대항력은 2월 11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소유권은 2월 10일 날 소유자가 변경이 되니까 매매는 임대차를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또는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또 근저당이 설정이 돼버리면 이제 국민은행에 근저당이 2월 10일 날 같은 날 잔금 치른 날 된다 그러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최소한 잔금 지급하기 전에 2일에서 3일 전에 최소한 전입신고만큼은 먼저 갖추자. 이러면 전세보증금을 떼는 건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게 전입신고를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대항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러한 경우는 나중에 경매대가 2년, 3년, 5년 있다 경매되게 되면 이 전입신고한 때에 입주한 거로 생각하지 이런 경우를 이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의 임차보증을 지킬 수 있는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잔금 지급하기 2, 3일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해놔라.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왜 잔금 날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떳떳하게 우리가 먼저 계약일부터 잔금일부터 먼저 2, 3일 먼저 잔금을 지급하고 이제 입주하게 됐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 그거 갖고 뭐 다시 계약서를 보여달라든가 또는 이체 내역을 보여달라든가 이런 것까지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택임차인이 올바른 대항력과 대항요건과 대항력 발생 시기 알아봤고 이런 방법을 지키면 나의 임차보증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가 가끔 보면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 전세보증을 반환받지 못하고 할 때에는 우리가 계약기간이 지나서 이사를 갈 때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임차권 등기명령에 임차권 등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돼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대차 계약기간 내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양다리 전략을 치는 거죠. 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에서 한 사람이 현재의 이사 가기 전에 주소에 남아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대항력 그리고 새로운 주소에서도 가족이 나눠서 이 그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으면 이 집에서도 대항력, 저 집에서도 대항력, 양쪽에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게 싫으면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를 하면 이제 여기서도 대항력, 이사간 집에도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